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다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내년이면 환갑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오늘은 평소 잘 챙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좀 보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기가 막혔던 일이에요. 흔히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는 속설 들어보셨죠? 그런 속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저도 누군가에겐 시어머니 되는 입장으로서 정말로 그 일을 겪을 뻔했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테니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했어요. 가진 거라고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전부였고 어렵사리 지하 셋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살림 좀 해봤다고 시장에서 싼값에 내놓은 가게 자리 하나 맡아서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면서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도 가서 현재 2명 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요. 다행히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이 대박이 터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작은 아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동창생과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대학생이던 때 일찌감치 결혼을 했고 큰 아들은 얼마 전에 동료의 소개로 만난 간호사와 작년에 결혼을 했답니다. 두 놈 다 장가를 보내고 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신혼을 얼마 즐기지 못하고 아이를 가진 바람에 현재 임신 중입니다. 설을 앞두고 두 며느리들과 이야기 좀 해보려고 단톡을 하게 되었어요. 얘들아,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할 거니? 당연히 어머니 도와드려야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이 임신 중이셔서 기름 냄새가 역할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가게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그나저나 큰애는 요즘 몸 상태 어떠니? 아이는 잘 놀아?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오늘도 병원 다녀왔어요. 영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게 자꾸 처지더라고요. 애구머니나. 병원에서는 뭘 하던? 그러게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라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그래요. 바람도 쐬고 해야죠. 근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이번 명절에 못 오는 거니? 아무래도 당일에 얼굴 뵙고 식사만 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도 안 가고 쉴 거거든요. 형님, 따로 필요하신 건 없고요? 식사라도 잘 하셔야 하는데.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동서뿐이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는 당일에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몸이 자꾸 힘들어서 어쩐다니. 임신하면 컨디션 조절이 힘들다니까 별 수 있나요? 그나저나 어머니, 저 갈비 먹고 싶어요. 작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LA 갈비요. 그리고 생선조림인데 생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난달에 해주셨던 거 또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먹고 싶다니 해줘야지. 형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운동 삼아서 가게에도 오시고 그러세요. 동서, 나 병원 갔다 왔다는 말 못 들었어? 그리고 시장 냄새가 너무 역해. 동서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좀 예민하거든. 그리고 몸 무거운 사람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저 형님이 답답해 하시니까 산책 겸 오시라는 거였죠. 내가 명절 당일에 간다고 해서 안 입고 와서 괜히 그러는 건 아니고? 형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뭘 아니야. 가만 보니 동서, 나 얄밉지? 내가 명절에 음식 안 도와줘서 그러는 거지? 왜들 그러니? 둘 다 그만하고 큰애는 명절에 보자. 푹 쉬고 있어. 그리고 둘째야. 내가 옆에 야채 가게에 양배추 주문했는데 그것 좀 받아놔라. 네, 어머니. 아무튼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절 당일에 새벽같이 와서는 배고프다며 밥 타령을 하더라고요. 임산부기도 하고 먹기 편하게 생선 가시도 발라주고 닭도리탕 살만 발라서 주기도 하고 옆에서 살들이 챙겨주었어요.
몇 번 그랬더니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 바보같이 임신한 며느리 비위 맞춰준다며 다 해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 며느리가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신생아가 어찌나 귀엽던지요. 가끔은 며느리들을 대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둘 다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도 사자 직업이라는 대단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여왕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큰아들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큰 소리 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면서 큰 며느리 성격을 다 받아줬고요. 바라는 게 많지만 그만큼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해주면 고맙단 소리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답니다. 반대로 작은 며느리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지만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어요. 바라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오히려 퍼주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에 제일 즐겨 먹던 게 떡볶이인데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며 부지런히 일 배워서 자신도 베풀며 살고 싶다고 하는 기특한 며느리죠. 그래서 저와 장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랍니다. 누가 보면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큰 며느리는 자신이 누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냈어요. 더운 여름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큰 며느리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바쁘세요? 아니, 오늘은 좀 한가하네. 영준이는 잘 크고 있지? 그럼요.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제가 기가 다 빨리는걸요. 현석이가 바빠서 같이 도와주질 못해서 고생하네.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몸보신 좀 하게 저 닭백숙 해주세요. 집에서 해먹자니 맛도 안 나고 혼자 더운데 언제 그걸 끓이고 있어요. 닭백숙이 먹고 싶어? 네. 그래도 어머니 음식은 잘 넘어가서 좋더라고요. 그니까 이번에 닭백숙 해주세요. 알겠다. 언제 먹고 싶니? 혹시 오늘 저녁은 안 되시죠? 말 나온 김에 먹고 싶긴 한데.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내가 가게에서 해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오냐, 이따 보자. 며느리는 가끔씩 저에게 음식을 해달라고는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자주 음식을 해줬는데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제 음식은 잘 넘어간다며 몇 번 해준 게 이렇게 되었죠. 워낙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해서 주말이면 집에 가서 직접 밥도 해먹이고 그랬습니다. 아들 녀석이 밤을 지새우고 집에 못 오는 날이 많아서 혼자서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마치 밥을 차려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도 바보 같은 저는 며느리를 위해 닭백숙을 해다 바쳤죠. 살도 직접 발라서 먹기 좋게 해주고 생선 요리 해다 주면 살다 발라주고 제가 머리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해먹이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백숙해줬다며? 매번 그렇게 고생시켜서 어떻게 해? 뭐 어떠냐, 남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넌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전화한 거지. 부탁할 게 뭔데 그래?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해줄게. 너희들이 편해야 나도 편한 거야. 아니, 사실 지혜가 너무 힘들어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까 하거든. 지금 약간 우울해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왕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거 그 돈 들일 바에는 엄마가 한 달 정도만 봐주면 안 될까 싶어서. 우리도 남의 손 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한테 도움받는 게 낫잖아. 엄마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 지금 당장 답을 해줄 수가 없네. 둘째랑도 상의해봐야 하고. 그건 그렇지. 재수 씨랑 충분히 얘기해보고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이런 부탁하는 것도 미안한데 엄마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줬으면 하는데. 알았다. 내가 곧 연락하마. 큰애가 혼자 있어서 더 그런 거야. 병원일 바쁜 건 알지만 가끔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아이 맡기고
둘이 데이트도 하고 그래. 알겠어, 엄마. 연락 줘. 저는 장사를 같이 하는 작은 며느리와 대화를 했습니다. 평생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 걱정 말라며 되려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배려로 첫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라도 하려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최대한 아이한테 신경 안 쓰게끔 제가 다 해줬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보고 있자니 힘든 것도 싹 가시더라고요. 저는 개인 생활까지 포기하며 가정부 노릇을 해줬습니다. 때 되면 밥 차려줘, 빨래해줘, 용돈도 줘. 큰 며느리는 고마운 줄 모르고 아이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일쑤였고요. 저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아이를 핑계로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는데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 돼서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술을 잔뜩 먹었는지 혀가 꼬부라졌더라고요. 아가, 어디니? 어머니 어디긴요? 친구들 만나고 있죠. 왜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놀고 있니? 어머니가 영준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노는 건데요? 언제 들어올 거니? 너무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아, 진짜. 어머니 옛날 분이시지만 요즘 사람들 심리를 너무 모르신다.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놀아보겠어요? 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잖니. 아니긴요. 아, 어머니 완전 구닥다리셔. 저 친구들이랑 노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너 지금 말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술 마신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도가 지나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도가 지나치다니요. 아, 솔직히 돈도 많이 드리는데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시터 월급 보통 250 정도인데 어머니니까 용돈 겸해서 100 더 드리는데 불만이세요? 돈 받고 일하시는데 이런 건 좀 감수하세요. 지금 너랑은 대화가 안 되겠구나. 알아서 잘 들어오고 그만 연락하자. 네, 시간이 갈수록 안하무인인 태도에 점점 지쳐갔어요. 저도 싫은 소리,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꾹 참고 한 달 채웠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어찌나 홀가분하고 상쾌하던지요. 그러다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CT, MRI, 조직 검사 등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살 만큼 살고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 몸이 망가져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제 딴에는 큰 충격이었죠. 큰아들 내외에겐 비밀로 하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하니 몸이 많이 약해져 가게를 예전처럼 운영하기 어려워지더군요. 결국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아이를 봐달라며 연락을 했다는데 기분이 나빴다며 둘이 나눴던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동서, 요즘 어머니 어디 안 좋으셔? 어머니요? 어머니 늘 비슷하시죠. 그리고 환절기이기도 하고 장사도 하시고 하니까 이래저래 피곤하신가 봐요. 왜요? 아니,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연락도 잘 없으시고 말이야. 그러면 형님이 먼저 해보시면 되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번에 아이 봐주신 것도 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 눈치 보여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시구나. 무슨 부탁이길래 그러세요? 아니, 사실 나 해외여행 가거든. 그이랑 미국에 좀 다녀오려고.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준이도 좋아하겠네요. 아니, 그이 학회 때문에 가는 건데 나도 따라가서 여행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요? 가시면 될 건데 뭐가 문젠데요? 영준이까지 데리고 가면 여행이 아니고 훈련이잖아. 혹시 동서가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형님, 저 장사하잖아요. 저희 그이도 집에 거의 못 들어오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안 돼요. 아, 동서 그러지 말고
아니면 동서가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어머니도 쉬셔야죠. 매번 이런 식이면 좀 그래요. 매번? 이런 식? 지금 동서는 누구 편이야? 같은 며느리끼리 정말 이러기야? 왜 신경질이세요? 솔직히 형님이 어머니한테 그동안 영준이 봐준 거 감사하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 동서가 왜 신경 써? 동서는 동서 할 일만 신경 쓰라고. 왜 오지랖인데? 오지랖이 아니라요. 사람 된 도리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물론 손주 봐주실 수 있죠. 형님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백숙 고아다 드리고 갈비, 밤새 재놨다가 다 구워서 갖다 드리고 매번 영준이 봐주시면서 볼 일도 못 보시고 어머니도 장사하시고 쉬셔야 하는데 형님 고맙단 말 제대로 한 적 없잖아요. 내가 안 했다고? 대신 돈으로 드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손이 형님한테 큰 소리야. 형님 대접 받고 싶으시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친정 엄마한테도 이러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친정까지 들먹여? 동서 제정신이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아니요. 저 그러기 너무 귀찮거든요. 괜히 힘 빼기 싫으니까 말 좀 그만 거세요. 대화할 가치도 없어요.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우짓하네.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 큰며느리는 본인의 친정에 손주 녀석을 맡기고 미국인지 어딘지를 다녀왔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눈치 빠른 큰며느리가 제 뒷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가게에 잘 오지도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이랑 말도 섞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히 제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재산 상속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병원에 복직해 다시 근무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기로 했는데 문제의 그날이 오고 말았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세상만사 다 귀찮아져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큰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놨다며 연락을 해온 거 있죠. 본인은 근무하러 가야 한다며 와서 식사하라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으더라고요. 아들들도 제 생일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하고 싶다며 찾아왔고요. 큰아들 집에 가서 차려진 생일상을 보는데 아주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생일상이 아니라 웬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 놓은 것처럼 너무 어수선하고 더러웠거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큰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지금 집 도착했다. 어머니, 저 근무 중이에요. 생신상 차려놨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니? 생선가시에 닭뼈에 수박 껍질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드셔서 일부러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게요? 아, 아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했겠구나. 그렇죠? 어머님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 뼈 발라놓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알겠다. 맛은 어떠세요? 레시피 보고 조리한 건데? 너무 맛있구나. 잘 먹을게. 아, 맛있으시다고요? 하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럼 다 드시고 설거지 부탁드려요. 제가 내일 오전에 퇴근하는데 생선 요리도 뼈 요리라 설거지 안 하면 냄새 나서요. 그래, 알았다.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황당했습니다.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참아 자식들 앞에서 낼 수 없겠더라고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작은 며느리가 식구들을 데리고 근처 갈빗집으로 갔습니다. 시원한 커피까지 한잔하니 겨우 노여움이 풀리더라고요. 큰아들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제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나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당연히 재산 상속을 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날 큰아들 내외는 심하게 다투었고 큰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더니 양육권과 친권은
큰아들이 가져왔고 큰며느리는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더군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큰아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독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재산은 작은 며느리에게 분식집 건물과 집, 그리고 두 아들에게 각각 10억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야 더 이상 가져봤자 무의미하니까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하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이혼 후 2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큰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말이냐? 다짜고짜 연락해서 앞뒤 구분 없이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냐고요. 재산 상속 다 하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해준다는데 왜? 아니,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저도 그 집 자손 낳았고 키웠어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 영준이 낳아준 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 위자료도 받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그렇게 티만 안 냈어도 저희 이혼 안 했거든요. 아, 생일상 말하는 거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이혼시켰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발단이었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드시지 기분 나쁜 티 내셔가지고 그이가 저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참 웃기는 아이로구나. 세상에 시어머니 생일상을 그따위로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남은 음식 가져다 놓고서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니가 잘 드시는 걸로 한 건데 뭐가 문젠데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뒤통수 치시냐고요. 지나가는 개도 그것보단 잘 차리겠다. 내가 언제 너한테 며느리 도리 강요한 적 있니? 아, 됐고요. 저도 며느리였으니까 저한테도 재산 물려주세요. 동서랑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족이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니? 돈 이야기할 거면 그냥 꺼지렴. 제 새끼도 버린 년이 돈 냄새는 맡고 싶어서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너야말로 어따 대고 재산을 운운해? 네가 낳은 자식 누구보다 잘 키울 거니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자식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라. 차단할 테니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말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자꾸 이렇게 연락하면 나도 곤란하고 기분이 별로네. 그럼 차단하마. 어머니, 어머니. 그 이후에도 큰 며느리는 종종 연락해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라 생각하고 뭐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큰 아들이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아이 엄마로서 최소한의 대우라도 해주려 했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에 다들 지쳐버렸던 겁니다. 어느 정도 큰일이 마무리되고 저희 집안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어요. 분식집은 더 승승장구해서 밀키트 사업과 홈쇼핑까지 진출했고 두 아들 모두 병원에서 과장으로 진급도 했습니다. 저는 항암치료 예후가 좋아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요. 작은 며느리와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생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도 시작했고 조금은 바빠져 보려고요. 초기이긴 했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되살아났으니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며 살아갈 거예요. 누구처럼 욕심 안 부리고 타인의 행복도 저희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작은 아들의 권유로 얼마 전에는 운동도 조금씩 시작했고 사는 데 있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베풀물 받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고 그보다 더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소한 도움을 받는다면 다른 누구에겐 딱 받은 거에 3배만큼만 베풀어 보세요. 그럼 언젠간 자신에게 매우 큰 행복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